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통계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학을 배우는데 왜 배우죠? 그리고 통계학이라는 게 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확률이라는 게 뭐죠?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통계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은 뒤에 다 이해한 거예요. 이 뒤에는 이거에 대한 강론을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뭘 배울 거고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는 게 첫 번째,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이거를 배우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왜 배우는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추출된 내용이 모집단을 몇 명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가중치 조정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할 거예요. 이 마지막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사전에 본 동영상에는 없어요. 요거는 올해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를 왜 배울까요? 이런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을 한번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될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우리 19대 대통령 누군지는 알죠? 그죠? 우리가 뽑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당선될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죠. 뭐냐면 투표 다 한 다음에 투표 결과를 알면 우리가 결과가 뭔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전에 예측하고 싶은 거죠. 그죠? 알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당첨될지를 예측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관심 있는 게 우리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전체 표 중에 몇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수를 조사해봤더니 총 4,243만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죠. 당신 누구 찍을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봐도 A라고 했다가 B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자,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면 신문지상에 사전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조사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리서치 뷰라는 회사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총 4,200명. 4,200만 명이 아니고 4,200명이에요. 1000분의 1이죠? 엄청나게, 아니, 1000분의 1이 아니고 더 적죠? 그죠? 그런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44% 정도 찍을 거래요. 사람들이. 근데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차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차 범위. 뭐냐면, 내가 예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값을 모르니까 대충 이 근처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될 것 같아. 좀 사람이 더 찍으면 4.4에서 1.5 하니까 45.5% 정도 나올 것 같고, 좀 못하면, 맨 마지막에 결과를 이제 봐야 알겠지만, 약 한 42.5%? 그 정도? 좀 적으면? 그 정도 선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신문에다가. 자, 그런데, B라는 회사, 방송국 3사가 출구조사를 했대요. 근데 인원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근데 41.4%래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0.8%뿐이 안 됩니다. 이게 뭐야? 여기는 44%인데 여기는 41%래네? 왜 갑자기 바뀌어지요? 왜 바뀌지? 또 다른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리얼미티라는 회사는 2,500명 갖고 조사했는데 여기는 42.7%에 플러스 마이너스 2.9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는 또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왜 조사할 때마다 다 틀려?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봤어요. 결과를 봤더니 총 투표자 수가 3,280만 명이랍니다. 총 투표한 사람들이. 그래서 조사를 한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자, 봤더니
우리가 조사한 이 내용 중에 뭐가 맞을까? 봤더니 결과는 41.08%입니다. 자, 이거는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이미 이제 최종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봤더니 41.08%예요. 이거는 최종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그런데 각각의 회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비교해 봤더니 얼추 비슷하네요. 그죠? 이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좀 요거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하지도 않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갖고 조사했는데 비슷하게 맞추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 다 조사 안 해도 되네. 일부분만 조사해서도 우리가 비슷하게 값을 유추해낼 수가 있네. 어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 미래의 값 또는 어떤 값을 예측할 수가 있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대문자 n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통계학에서는 모집단, 어미모자를 써서 모집단.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 전체입니다. 여기서는 유권자 전체죠. 투표한 사람들 모두 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스몰 n으로 표시를 하죠. 스몰 n. 일부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은 이 값이에요, 이 값이에요. 진짜 값은 얘예요, 얘예요. 얘가 진짜 값이에요, 얘가 진짜 값이에요.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뭐지? 자, 얘가 진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고요. 얘는 뭐예요? 사전에 예측한 값이죠. 자, 뭐라고요? 사전에 예측한 값. 뭐를 가지고요? 모집단을 가지고 예측했어요? 표본을 가지고 예측했어요? 일부분만 가지고 예측했어요? 여기 보면 일부분만 갖고 예측했죠? 그죠? 내가 다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갖고 조사를 해서 뭐를 예측한 거예요? 득표율, 진짜 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은 이 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봤죠? 뮤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기 보면 x바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x바. 이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전체의 값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도 전체 값을 예측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죠. 조금 전에. 자, 그런데 항상 끝에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라는 건 항상 밑에 써 있네요. 뭐냐면 내가 다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갖고 예측하기 때문에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오차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거냐 이겁니다.